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장 만들기 영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플루이드 아트로 조금 재밌었던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요. 제 좋은 일이 있었다 싶으면은 반드시 슬픈 일도 있을 거고 슬픈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슬픈 일 덕분에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플루이드 아트는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근데 오늘의 도장 만들기는 한 여기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목차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지 볼 건데 일단 도장 만들기 아니고 도장 이야기, 도장을 왜 찍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배운 후에 도장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도장 만드는 법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었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다음 주 대면 수업하고 그 다음 주 온라인 수업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 그래프에서 이쪽에 해당되는지가 바로 이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대가 되죠? 우리 중간 수행평가도 끝났으니까 이제 기말 수행평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기말고사도 별로 안 남았고 곧 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말고사인 기말 수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지가 있고 이 활동지는 이 평가 기준에 굉장히 부합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는 오늘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활동지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퀴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도장을 왜 찍을까요? 그렇죠. 도장을 찍는 이유는 과거부터 이 작품 내 거다, 이 글 내 거다라는 인증,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그때는 뭐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처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중요한 결제, 서류 또는 인증을 하기 위해서 도장이 굉장히 필요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겪지 못했겠지만 뭐 통장 만들 때나 뭔가 중요한 서류, 계약 서류 같은 걸 도장을 찍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장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을 때 도장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뭐 나무나 돌 이런 고무에다가 파가지고 어떤 붉은색 잉크를 찍어서 뭐 개인, 단체의 표지 그리고 문서, 서화에 찍어서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탬프의 개념, 딱딱 찍는 스탬프의 개념을 갖고 있고 또는 전각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전각은 전서체를 각인한다는 뜻인데 바로 전서체가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신기하게 생긴 문자예요. 이게 바로 한자의 첫 번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전서체라는 문자인데 조금 더 곡선이 많고 조형적인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로 이름을 파가지고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러한 전서체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시험 칠 때 선생님들이 옆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때 선생님 이름 확인을 뭔지 모르겠는데 한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좀 특이한 글씨체인데? 라고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모두 전서체로 정각을 했기 때문에 좀 도장의 내용이 좀 더 꼬불꼬불하고 우리 현재로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장, 전각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서각은 이거는 다른 데다가 도장을 다 찍어서 종이나 뭐 그림에 그 도장을 판 내용이 나타났는데 이 서각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서각은 여기 밑에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나무나 어떤 돌에다가 글자를 파가지고 그 판 곳에다가 잉크를 채워 넣는 방법을 바로 서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현판 보이나요? 뭐라고 써있죠? 이 정도는 우리 읽을 수 있죠. 바로 광화문의 현판인데 이 현판도 나무에 글을 파가지고 잉크를 집어넣는 식으로 만들어졌고 또는 뭐 사찰이나
아니면 이런 궁 같은 데 가면은 기둥에 뭐 글자 르르륵 쓰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 다 파가지고 만든 걸로 볼 수 있고, 또 비석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정표나 표지판에도 돌에다가 막 엄청 궁서체로 써가지고 잉크를 채워놓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서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장의 종류인 전각, 서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도장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도장을 잘 파는 사람은 특히 조선시대의 진정한 탑선비가 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도 이 도장을 완전 잘 파면은, 자, 이제 우리 고등학교의 탑 학생, 그리고 옛날로 따지면은 탑 선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깎는 이유이고, 그래서 이 도장이 그러면은 왜 제일 중요할까? 시서화는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 중에서 꼭 반드시 쌓아야 할 소양인데, 이 도장까지 굳이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도장은 시서화 모든 종이에 다 찍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장 하나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장을 제일 잘 깎는 사람이 끝판왕, 제일 탑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시서화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화는 당연히 그림화일 테고, 서는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시도 글을 쓰지만 시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운율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노래, 그러니까 뭐 작가, 작곡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또 도장을 잘 깎는 거를 추가를 하면은 진짜 예체능의 끝판왕, 그리고 또는 뭐 시와 서를 잘 다루는, 글을 잘 다루는 진정한 탑선비가 되는데 마땅하겠죠. 그래서 이 시서와 각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도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장은 제작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작 방법이랑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첫 번째로 양각. 양각은 무엇일까요? 이 양. 음양에 좋아할 때 음은 마이너스고 양은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로 남긴다. 무엇을? 우리 글자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배경을 파내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 부분에는 이 잉크가, 빨간 잉크가 칠해지기 때문에, 그쵸, 글자 부분만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면으로 옆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글자다. 이 지금 튀어 나온 부분이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다가 잉크를 바르면은 당연히 이 글자 부분에만 찍혀서 빨간색 문자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붉을 주라고 써가지고 주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거는 반대겠죠? 반대인 음각은 글자를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내는 것으로 문자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주로 이름을 새길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막 우리 빨간색으로 글씨 이름 쓰면은 막 죽은 사람이다, 죽는다, 이런 거를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일 수 있듯이 우리 이름은 하얗게 보이는 백문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도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도장의 종류는 또 아까는 제작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조각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성명인, 아오인, 초영인, 감상인, 감정인이 있어요. 그리고 성명인에서는 정방향의 네모진 인재의 성명을 거꾸로 쓰고 음각으로 조각하여 백문으로 나타난다. 자,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겠죠? 일부러 빨리 읽었어요. 정방향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재, 음각, 백문, 우리 백문장 아까 방금 봤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 도장의 용어를 조금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장의 용어를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까 봤던 인면이었나? 인재였나? 아, 인재. 인재가 바로 도장의 재료예요. 만약에 고무에다가 내 이름을 파서 도장을 만들었다 하면은 바로 인재가 이 도장의 재료이기 때문에 바로 고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장의 재료다. 도장을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데 막 이지민 인, 누구 뭐 김정희 인, 김홍도 인처럼 인은 도장, 인증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은 도장이라고 보고 재는 재료라고 인식을
인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의 인재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거는 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조각을 한 게 아니라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긴 한데 일단 인재의 재료로 봤을 때는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영은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면은 글자가 새겨진 면, 한 면, 두 면 할 때 면으로 바로 여기 대한민국으로 써져 있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인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은 새겨진 글자예요. 우리 여기 뭐라고 써있지? 대한민국. 근데 왜 대한민국이라고 써져 있을까요? 이 도장이 뭔데 왜 우리나라 이름을 쓰고 있어?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게 국세라는 우리나라만의 도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쓰고 있는 도장, 하나밖에 없는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여기 봉황 두 마리가 있고 여기가 무궁화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금색으로 간지나게 만든 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인재, 인영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 도장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 상, 그리고 인문은 대한민국이라는 거, 인면은 새겨진 그 면. 좋습니다. 다 이해를 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봤을 때 정방형은 바로 정사각형이라는 뜻이고 네모진 인재, 재료에다가 이름, 내 이름 이지민을 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은 반대로 되니까 거꾸로 쓰고 음각이 뭐였죠? 마이너스인데 내 이름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름을 파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백문으로 나타남으로 성명인을 볼 수 있고, 아호라는 뜻은 호라는 뜻으로 약간 별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명인과 같은 크기니까 정방향, 정사각형의 네모 인재에다가 아호를 거꾸로 써야겠죠? 근데 이거는 양각으로 써요. 양각은 아까 플러스라고 했고, 그래서 내 이름이 남겨져 있고, 이거는 이제 호겠죠? 내 별명이 남겨져 있고 그 배경을 판다. 그래서 이름에 잉크가 묻으니까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영이는 문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이름이랑 별명이니까 문자일 텐데 문자가 아니라 초영이는 얼굴, 그리고 생이 뭐지? 얘가 왜 생이라고 했지? X. 그리고 동물 또는 다양한 것들을 새겨서 도장이 간결하고 조형미가 있어요. 조화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이 있다. 조형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표현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상인과 감정인이 있는데, 감상은 우리 소감문 할 때의 감상이에요. 그래서 감상 소감을 내가 새기는 거예요. 와, 너무 잘했다를 문자로 파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 쌍따봉을 새기거나 해서 감상인을 적고, 감정인은 이 작품을 감정한다. 우리 진품 명품 이런 프로 아나요? 거기에 넣어서 막 옛날 도자기를 가지고 와서 와,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인정받던 도자기였네요 하면서 어떤 전문가가 와서 이거는 1억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그 도자기의 진위 그리고 도자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이나 시에서 어떤 좀 전문가의 좀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자기 거를 이름을 최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이랑 같이 도장을 파가지고 딱 찍으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 1억 이상 감정, 그리고 이거는 찐이다 라는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장의 내용에 따라서 5가지 도장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걸 좀 현대적으로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누구죠? 그렇죠, 우리 유재석 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석이 이 옆에 있는 작품을 그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 작품 내가 그렸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유재석인이라고 쓰여진 성명인을 파서 도장을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하긴 했는데 좀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고 제2의 내가 한 것처럼, 내 부캐가 한 것처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유재석은 이제 유야호인이라는 것을 팝니다. 그래서 이 아까 봤던 작품에 찍어요. 여기 볼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에서도 유야호라는 그런 부캐 별명을 썼기 때문에 또 주문이죠. 주문. 배경을 파서 이 별명을 빨갛게 나오게 하는 주문으로 도장을 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근데 이렇게 한 것도 좋긴 좋은데 좀 더 나은 걸 좀 알리고 싶다. 좀 부캐로 쓴 것도 괜찮긴 한데 나의 얼굴을 좀 알리고 싶어 라고 해서 문자가 아닌 얼굴로 모양을 깎아가지고 도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초영인이고 그 밖에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펴놓을 수도 있죠. 다양하게 이런 형태의 그런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영인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상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대인으로서는 감상인과 감장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유튜브에다가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쓰죠. 그리고 좋아요, 뭐 싫어요도 많이 하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 현대의 감상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좋거나 싫은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감상인이고 그 다음에 감장인은 이거는 뭔가 그 작품의 가치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도장이라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현재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골드 버튼과 실버 버튼이 감장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 골드와 실버 버튼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구독자와 조회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많은 사람이 보고 즐겼다는 것은 좋은 영상이다, 이슈가 있고 우리가 가치가 있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튜브에서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감장인은 바로 이 골드 버튼과 실버 버튼이 아닐지, 이거 다이아몬드인가? 그런이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에서 봤고 이제는 조금 전통적인 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해서 찾은 것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맹부라는 중국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도장이 굉장히 많죠. 자, 이 도장의 의미는 바로 소장 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상을 했고 그리고 봤던 것처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감장인도 많이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뜻은 그쵸, 아주 좋은 작품이고 또 소장할 가치가 있다라는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했고 감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이 작품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이름을 찍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건네줘요. 그러면은 나도 이거 소장한 적 있어.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증들이 많이 남은 작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아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문화체험 시간에 봤던 김홍도입니다. 우리 김홍도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도장인데 이거는 김홍도인이니까 그쵸, 이름으로 성명인이겠죠. 성명인은 그때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백문인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파는 음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홍도인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단원이라는 김홍도의 별명입니다. 근데 왜 성명인과 똑같죠? 형식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김홍도 씨는 바로 장꾸이기 때문입니다. 장난꾸러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파괴하는 것을 장난 삼아 많이 했고 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호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문인으로 쓴 이런 아호인이 많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예시로도 봤을 때도 이거는 김홍도의 작가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래서 우리 문화체험 시간에도
다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화상을 그린 이유는 자, 김홍도는 한낱 화원에 불과했어요. 그냥 그림쟁이임에도 불과했는데 그때 정조 영조가 김홍도를 보고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데려와 해서 이제 궁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왕이 김홍도한테 너 그림 잘 그리니까 우리나라 좀 잘 그리고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 좀 너가 좀 잘 그려봐 했는데 너무 잘 그린 거야. 그래서 점점 이렇게 지위가 상승해 가면서 이제 업계도 나 화원인데 그래 나 좀 잘 나가는 화원이야. 또 왕이 나 알아줘. 나 왕 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봤어야지 다른 화원들은 자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일도 하기 바쁘고 그리고 나 따위를 왜 그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홍도는 자신이 이제 왕과 친하고 그리고 나 좀 괜찮으니까 나 좀 지위 있으니까 내 얼굴 좀 그려야겠다. 나 그냥 그림쟁이가 아니라 나 좀 완전 잘 나가는 그림쟁이 중에 탑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화상 이렇게 좀 굉장히 떳떳해 보이죠? 그리고 많은 양반들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자세도 나타나요. 이제 자기 자신의 자부심과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서도 이렇게 김홍도라는 아까 봤던 것처럼 장구 스타일이라서 약간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파가지고 주문이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아호인이 되어 있고 아호인은 이제 백문으로 해서 반대로 도장을 파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랫동안 들었을 텐데 제일 궁금했던 거죠. 이거 제일 기다렸던 거.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는 이렇게 우리 활동하는 거 그리고 태도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태도, 우리 대면 수업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 때도 내가 발표를 했으면은 자기의 뭐 학번이라든지 번호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우리 보면은 막 돌아다니고 음악을 독점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0점은 깔아놓을 거고 거기서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술부 장관한테는 무조건 플러스 1을 더 해줄 거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지는 뒤에서 볼 건데 이제 어떻게 활동지에 대해서 뒤에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조각과 디자인 구성은 우리가 직접 하는 활동으로 채점을 할 거예요. 디자인 구성은 내 스케치 어떻게 스케치하고 스케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넣을 거고 그리고 조각은 얼마나 잘 팠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조각을 할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조각을 하게 될까요? 자, 바로 나만의 캐릭터를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만의 캐릭터, 인물, 다양하게 조각을 할 수 있는 도장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초형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6개에다가 초형인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조금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동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 그리고 뭐 사물이나 식물, 과일도 나만의 캐릭터로 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 만드는 팁은 일단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신의 특징을 알아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마인드맵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랑 닮은 게 무엇인지 내 특징이 무엇인지 이 특징이 다양한 뭐 동물이나 사물, 식물들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제일 쉬운 거는 거기에 눈, 코, 입을 그리는 거예요. 자신을 닮게 눈, 코, 입을 그리고 또 아니면 내 얼굴을 조금 선으로 따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 생각을 하면 이 캐릭터 만드는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활동지는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인드맵을 하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고 이 인면 뭐라고 했죠? 면
뭔가 그 도장이 파진 면을 스케치를 하는 건데 정방형의 네모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형태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채점의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인드맵 한 것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고르라서 인면을 스케치를 할 텐데 그때 이것을 고른 이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쓰는 글이 조금 이 활동지에 있어서 중요한 채점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우개로 초형인 파기의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행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4차 시로 진행이 될 거고 첫 번째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그 다음에 우리 스케치를 좀 더 구체화하고 도장을 파는 것까지 약간 한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도장 파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영상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도장을 마무리해서 파는 끝까지 완성을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학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도장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했고 그리고 활동지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우개의 도장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